외동딸을 키우기엔 넉넉했던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신 사실이었고 하나뿐인 딸에게 맞지 않는 공부를 강요하지 않으신 분들이었어요. 대신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덕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 베이킹의 적성에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이킹을 공부하고 20살 성인이 되던 해 바로 베이킹으로 유명한 대형 카페에 취직해 일을 배웠어요. 처음 적성을 찾고 얼마 되지 않아 저만의 베이커리를 차리겠다는 꿈이 생겨 대학도 생각하지 않은 채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3살이 되던 해에 그동안 배우고 쌓은 실무 경험과 베이커리 기술로 제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카페를 차려주신 덕분에 무리 없이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물론 아직까지도 같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가게 위치가 오피스 단지와 가깝다 보니 평일엔 직장인 손님이 많았고 남편은 그 시절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었어요. 살가운 성격의 단골 손님들과 말을 트고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과도 짧게라도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남편은 저를 즐겁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베이커리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베이킹인데 지금은 관심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요. 집중하다 보면 예전에 있었던 일들도 정리가 되고 몰입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사장님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로 시작하셔서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 잘하려고 더 노력하게 되잖아요. 흥미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대학에 흥미를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이야 잘 되면 좋겠죠. 특히 저희는 둘 다 고졸 출신이지만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그 과정 안에 대학을 넣지 않았다는 것까지 비슷해 대화가 통했죠. 성인이 되자마자 일을 시작했다는 것도 비슷했고 더군다나 그 당시 취미와 관심사도 비슷해 간단한 안부가 어느새 서로의 매일을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인이 되고 보니 성격과 성향도 크게 다르지 않아 싸움 없이 참 재밌게 만났어요. 아무래도 둘 다 사회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기 시작해 주변 또래 친구와는 상황이 조금 달랐기에 서로에게 가장 절실한 친구이자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됐죠. 그렇게 또래와 다르다면 다른 연애를 이어가던 저희는 20대 중반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했고 본인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해온 사람들이라 부모님께 크게 손 벌릴 일도 없었어요. 부모님은 무엇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인생의 이막은 저희 손으로 열고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10년 가까이 된 결혼 생활 동안 저희만의 힘으로 가정을 가꿔 나갔습니다. 그리고 4년차가 되던 해 집도 마련했죠. 남편에게는 2살 차이가 나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대학을 다니며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던 타입이었죠. 성인이 되자마자 돈을 벌기 시작한 남편에게 용돈을 받으며 휴학하고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본인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며 시간을 보내느라 졸업도 늦음하게 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취업보단 흔히들 말하는 욜로 생활을 하며 놀러 다니기 바빴던 아주버님은 38살 조금 늦은 나이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시험 합격 후 발령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주버님은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10년 동안 홀로 며느리 역을 하며 보냈던 시댁에 새 식구가 들어오게 된 거죠. 두 사람은 동갑내기로 형님 될 분은 놀랍게도 교수님이었어요. 심지어 사돈댁은 모두 교수, 의사로 이루어진 엘리트 집안으로 결혼 전부터 대단한 사람이라며 아주버님이 호들갑을 떠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아주버님과 결혼을 전제로 만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듣기론 대학 졸업 후 떠난 해외여행에서 운명처럼 만났다며 로맨틱한 사랑이라 했지만 그저 아주버님이 그분과 결혼하기 위해 얼마나 떠받들고 노력하고 있는지 정도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졸 출신인 저희 부부에게 인사 오는 날 여행이라도 가라며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까지 하더군요. 아주버님께서는 여자친구 인사시키는 전날까지 호들갑을 떨었어요. 시어머니께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사람 좋게 웃고만 있으라며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말조심까지 시켰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서운한 기색이셨지만 본인 아들이 엘리트 집안의 사위가 된다는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죠. 그래서 잠자코 아주버님이 시키는 대로 조용히 계셨다고 하더군요. 왜? 네 형님 될 사람 왔다 갔지 않니? 사람이 척 봐도 귀티가 나더라. 뭐 낯을 가리는 건지 숫기가 없는 건지 별 말은 안 하더라. 그래도 큰애가 공부한다고 고생하면서도 여자친구는 참 잘 만났어. 그 나이에 기간제 교수도 아니고 정교수 되기 힘들다는데 얼마나 능력 있어. 우리 집도 이제 학벌 좋은 사람도 생기고 애들이 나이가 어린 건 아니라 그런지 결혼을 서두른다 하더라. 어머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인사하러 온다 하셔서 그럴 줄 알았어요. 아주버님 시험 합격도 하셨는데 바로 결혼도 하시고 격경사네요 요즘. 상견례 할 때 아주버님 체면 안 상하게 저랑 그이도 옷 좀 사야겠어요. 어머님도 같이 백화점에 가서 쇼핑해요 우리. 그게 이번 상견례도 너희는 안 와도 될 것 같다고 하네. 어차피 결혼하는 당사자들이랑 부모들만 만나면 되는 거니까. 애들이 어린 나이도 아니고 굳이 다 같이 만날 필요가 있겠냐고 하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아주버님의 호들갑엔 고졸인 저희도 문제가 됐나 봅니다. 본래 상견례라 하면 가족들이 모두 모여 인사하는 자리가 아닌가요? 어머님께선 어린 나이에 하는 결혼이 아니니 준비는 간단하게 할 거라 하셨지만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것은 금세 알게 됐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하겠다 여자친구를 소개한 며칠 뒤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고졸인 점으로 눈치를 줬다고 했거든요. 의사, 교수 집안과의 상견례 자리에 고졸이 참석하는 것도 문제가 될 거라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상견례 전날 아주버님은 집에 찾아와 안 그래도 학벌 좋은 집안이라 눈치 보이는데 저희까지 보이는 건 마이너스가 될 거니 이해하라 하더군요. 저렇게까지 하는 아주버님도 이해가 안 갔지만 아주버님을 저렇게까지 하게 만든 그분도 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같이 살게 되면 모르고 싶어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알게 될 텐데 굳이 이 정도까지 모르게 철저히 감추는 건 더 수상한 거 아니냐면서 저희도 같은 식구인데 이렇게까지 숨길 일인가 싶어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투덜거렸지만 늘 가족들을 품고 살았던 남편은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주더군요. 저보다 피가 섞인 형제이자 아들인 남편이 더욱 서운하고 속상할 텐데요. 왜 매번 가만히 당하고 있기만 하는지 참 갑갑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죠. 철없는 형 뒷바라지하면서 동생이 형 같다는 말도 자주 들었습니다. 암만 그래도 그렇지. 당신은 아주버님 동생이잖아. 속상하지도 않아? 대학 안 가고 사회생활하면서 벌어준 돈으로 아주버님 용돈도 드리고 학비도 도움 주고 아니 여행까지 보내줬는데도 저러면 안 되지. 그 비행기 티켓 누가 끊어줘서 두 사람 연애하게 됐는데. 그리고 어머님도 너무하셔. 우리 집도 대학 보내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집안이지만 내가 내 선택으로 안 간 건데 자꾸 은근슬쩍 나를 아래로 깔고 비교하시잖아. 나 진짜 너무 서운해. 당신이 이해해.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잘 살고 돈도 꽤 벌지만 둘 다 고졸이라 엄마가 좀 아쉬워하셨어. 그래서 형이 공부에 관심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놀아도 되니 대학 졸업장만 따라고 살살 달래면서 졸업시켰잖아. 형이 공무원이라도 하려고 공부한 것도 형수님 덕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불편한 자리 가서 뭐가 좋다고. 우리 결혼했을 때야 장인 장모님 성격 좋으시고 아직 우린 어리니까 어른들끼리 할 이야기도 많고 사이가 좋으셨던 거지. 의사, 교수 집안 사람들이랑 이제 곧 40 되어가는 아들, 딸 결혼시키는데 혼수나 집 얘기 말고 뭘 더 많이 하시겠어. 우린 낄 자리도 없었던 거야.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나 먹고 데이트하자.
여보, 도대체 언제까지 받아줄 거야? 어머님이 나 고졸이라 아쉬워했다는 말은 또 뭐야? 나만 고졸이었던 거 아니잖아. 그리고 아주버님 대학 졸업장 받는 것에 나도 지분 있어. 아주버님 가끔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실 때도 내가 새벽같이 깨워서 밥 먹고 학교 보낸 건 알아? 자꾸 아주버님을 잊으시는 것 같은데 난 잊혀지지가 않아. 자기야 상견례 자리가 불편하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들을 소개하고 서로 가족들을 보여주는 자리에서 우리를 배제하는 건 그냥 우리를 가족이라 생각 안 하는 거잖아. 이거 어이없어하고 화내야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런 줄만 알아. 그렇게 저희 부부는 상견례 자리마저도 참석하지 못하고 아주버님의 결혼을 정말 하시게 됐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형님 될 분은 엘리트 집안 교수답게 많은 것을 가지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형님은 이미 4인 가족이 살기에도 좋은 평수의 아파트를 자가로 가지고 계셨고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구마저 다 새 것이기에 혼수도 필요 없었죠. 두 사람의 결혼이 왜 그렇게 빠르게 준비가 됐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형님이 될 분을 보게 된 것은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처음으로 인사를 하는데 참 누가 봐도 곱게 큰 부잣집 아가씨가 인성은 좋지 못하더군요. 그분은 그래도 가족 될 사람이라 반갑게 인사하러 들어간 저희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위아래로 훑고 있었어요. 그리고 빤히 쳐다보는 눈빛마저 싸가지 그 자체였습니다. 잠시 동안 어떠한 대화도 오가지 않은 채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버님이 허겁지겁 뛰쳐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빠르게 저희를 인사시키고 내보냈어요. 뒤돌아보니 여전히 무표정에 무어라 틱틱거리는 형님과 거기에 아주버님은 좋다며 설설기는 정도가 아니라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저게 부부가 될 사이가 맞나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주버님은 결혼식 직전까지 형님 수발을 들었어요. 역시나 결혼식 날 처음 보는 사돈 어른들과 사돈 총각들은 딱 봐도 얼굴에 나 엘리트예요 라고 써있는 것 같더군요. 아주버님은 엘리트 집안의 사돈댁 지인들에게도 인사하기 바빠 보였는데 중간중간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형님이 뭐 필요하거나 불편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느냐고 더 바빠 보였죠. 웃긴 것은 결혼식 날에도 사돈 총각들은 입구와 가족 속에서 함께 결혼을 진행해 가는데 저와 남편은 마치 남인 것처럼 손님 자리에서 그걸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대단한 집안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지인의 눈을 신경 쓰기에 저희를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셨겠죠. 그래도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식장에 들어서는 아주버님 얼굴을 보니 그래도 본인이 저렇게 좋다는데 잘 살겠거니 하며 축복만 해주자 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두 사람의 결혼식을 지켜보는 어머니 또한 입이 찢어져라 웃으시더군요. 결혼식 내내 저희 부부는 아주버님 부부와 남 같았어요. 가족 사진 찍을 때도 끄트머리에 있었고 가족끼리 촬영하는 이미지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결혼식 후 점심시간이 되어서 들어간 식당에는 어머님 친구분들이 와 계셨어요. 어머님은 친구분들을 보시곤 어깨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가시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 부부만 웃지 않은 결혼식이 끝나고 저흰 가족이 되었습니다. 형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두 분의 신혼여행에서도 알 수 있었어요. 아주버님 부부는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났지만 입국은 각자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님께 이유를 물어보니 교수인 형님은 마침 안식년으로 시간이 많아 더 쉬고 가겠다 해 공무원이라 연차에 제약이 있던 아주버님만 먼저 이국하셨다고 했어요. 부부가 결혼을 이유로 함께 떠난 여행에서도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혼자서 마음껏 즐기다 들어오셨다고 들었어요. 아이고, 자기가 왜 이걸 하려고 해? 그냥 내려놔. 예쁜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저기 가서 앉아있어. 응?
엄마가 자기 좋아하는 과일도 사다 놨대. 그거 가져다 줄 테니까 거실에서 쉬고 있어. 아니 너는 그래 큰애가 사과 좋아한다며? 요즘 사과 맛있대서 한 박스 더 사다 놨으니까 이따 집에 갈 때 가져가고 얘 둘째야 너희 형님 드실 사과 좀 깎아라. 결혼하고 본 아주버님 부부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솔직히 형님이 부럽기도 했어요.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시댁에서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였을 때였어요. 자연스럽게 주방에 들어와 어머님과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늦게 온 형님은 그저 서서 지켜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할지를 보고 있는 느낌이라 괜히 불편했어요. 어머님은 잠시 고민하시는 것 같더니 형님께 음식은 우리가 할 테니 뒷정리 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형님은 생각보다 흔쾌히 알겠다며 설거지를 하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쏜살같이 달려와 말리시더군요. 그 이후에도 조금이라도 형님께 일이 주어지면 아주버님은 번개같이 튀어나와 하지 말라 말렸고 심지어 왜 형님께 일을 시키냐며 그런 일 할 사람 아니라고 시어머니를 나무랐거든요. 든든한 방어막 같았죠.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얼굴이 시뻘개지시며 화가 올라오시는 것 같았지만 본인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지 참으시더군요. 교수 며느리가 들어와 좋다고 어깨춤을 추셨는데 본인도 어쩔 도리가 없으셨겠죠. 그렇게 형님 눈치만 보며 참고 넘기시더니 결국엔 형님은 그저 귀한 손님 대접만 하셨어요. 하지만 그 화는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형님을 감싸는 아주버님이 짜증나면서도 이해가가 뭐라 할 수 없으니 되려 옆에 있는 이를 돕고 고분고분한 자에게 화풀이를 하셨죠. 어머님의 스트레스 근본이 형님이 학력이니 학력이 부족한 저에게 그 스트레스를 푸시더군요. 전 10년 동안 곁에 있어 편하고 원래도 순한 성격인 것도 잘 하시니 제게는 화를 내도 괜찮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부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무식한 거 티내니 그만 말해라. 말 좀 아껴라. 머리 빈 거 티나니 말 조심해라 라면서 온갖 폭언을 일삼기 시작하셨죠. 사실 남편은 형님이 인사로 온 직후 아주버님께 등 떠밀려서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해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으니 이 집의 고졸은 저 혼자뿐이라 더하신 것 같았어요. 참 그 답답한 마음이 이해는 가지만 서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군요. 너희 형님은 찾지 말아라. 안 오니까. 원래도 우리끼리 지냈는데 형님 들어왔는데 똑같이 혼자 한다고 티내는 거니? 너희 형님은 평생을 명절마다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을 다녔던 사람이라 차례 지내는 것도 몰라. 의사, 교수 집안에서 무슨 차례를 지냈겠니? 있는 사람들은 다 여행 다니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그런 대단한 집안이랑 연을 맺은 거야. 명절에 이렇게 안 바쁘고 얼마나 교양이 있니? 아무리 그래도 첫 명절인데요. 가족들 얼굴은 봐야죠. 어머님도 아주버님이랑 형님 보고 싶으셨을 텐데 저도 형님 살림 안 하시는 거 알고 그걸로 어머님께 말씀드린 적 없잖아요. 다만 가족이 됐으면 이럴 땐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에휴, 그것도 틀에 갇힌 생각이다. 너 그렇게 입 열 때마다 머리에 든 거 없어요 하고 티내면 어떡하니? 아무리 고졸이라고 해도 그렇지. 너희 형님은 교수인데 너랑 대화하면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애가 집에 와도 별말이 없지. 집에서 책이라도 좀 읽어서 교양 좀 쌓아라. 응? 형님이 들어오고 첫 명절 저희 부부는 늘 그렇듯 시댁에 와서 차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주버님 부부는 올 생각을 안 터군요. 일이 많아 늦으시나 싶었고 원래도 어머님과 둘이 준비해 왔으니 별말 없이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모두 끝난 후 남편과 저 시어머니 셋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주버님 부부는 오지 않을 거라 하시더군요.
원래도 형님은 명절마다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고 이번에도 여행을 가오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표정도 변하지 않고 말하시는데 남편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 듯 했어요. 전혀 놀라지 않더라고요. 저만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은 명절에 여행 가는 게 교양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예전에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여행 가고 싶다 말씀드렸을 땐 노발대발 하셨던 분이 맞나 싶었어요. 명절에 놀 생각하지 말고 차려 지내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데 정성을 쏟으라 하셨으면서 근데 이번엔 어머님뿐 아니라 남편도 알고 있었다니 배신감까지 들었죠. 학벌이 뭐라고 이렇게나 대우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지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 차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전 어머니께 생일 축하를 받아본 것이 언젠지도 기억나지도 않아요. 결혼 초 제 생일이라 여행 간다고 남편에게 들으셨는지 잘 놀다 오라며 용돈으로 10만 원 받고